명작들의 훼손의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첫 작품은 모네의 돛담배가 있는 아르장떼 위의 호수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아일랜드 국립미술관 소유로 이제 그곳에서 전시되고 있었죠. 추정 가격이 1000만 유로, 그러니까 한화로는 약 130억 원 정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 2012년 6월 29일 오전 11시경이었습니다. 앤드류 셰넌이라는 그 49살 먹은 남자가 주먹으로 이 그림을 내리쳐서 구멍을 내는 바람에 세 조각의 큰 상처가 나고 맙니다. 경찰에 체포된 그는 심장질환 때문이었다고 이제 주장을 했죠. 경찰은 그가 이제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밝혀냈고 결국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작품은 2년간의 보수 과정을 거쳐서 2014년 7월 1일 다시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뭐 심장병이 있다고 그 구름에 주먹질을 하는 것, 그거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모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모네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반달리즘이라고 좀 하기에는 좀 몇 가지 문제는 있는데, 좀 내용은 이렇습니다. 1908년 5월, 그러니까 모네는 이제 3년 동안 그린 작품들을 전시하기로 이제 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68살이었죠. 그러니까 이미 전시회 광고도 이제 끝이 났고, 마지막으로 작품을 이제 점검하던 모네는 갑자기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뭐 작품은 이미 친구들 또 평론가들로부터 아주 훌륭하다는 평가를 이미 받았죠. 그 이제 그 모네의 완벽주의가 이제 발동을 또 한 거죠. 그 모네는 이제 말리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이제 칼과 붓으로 그 작품들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맙니다. 당시 가치로 10만 달러, 그 1억 원이 좀 넘는 금액이었죠. 100년 전 1억 원이면 도대체 얼마나 큰 금액일까요? 모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모네 식구들도 이 일을 알고 있었는지는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은 그림의 주인이면 그림을 부셔도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남죠. 그러니까 모네 입장에서는 내 작품을 내가 부순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렇다면은 경매에서 구입한 작품을 소유자가 마음대로 그럼 부셔도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 잠깐 이런 그 논란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성 안나, 세리자 요한과 함께 있는 성 모자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런던에 있는 국립미술관에 이제 전시되고 있다가 이제 봉변을 당했죠. 1987년 7월 37살의 전직 군인이었고, 뭐 당시에는 직업이 없었던 그 로버트 캠브리지라는 사내가 코트 밑에 숨겨가지고 온 권총으로 그 그림 2m 앞에서 그림을 향해 발포를 합니다. 경찰에 체포된 그는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엉망인 영국에 대한 그 자신의 역겨움을 표현하고자 한 것,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다행히 이제 보호 유리가 있어서 작품이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진 유리가 그림에 상처를 입히고 말았죠. 작품은 이제 1년 이상 복원 과정을 거쳐야만 했고요. 뭐 그만하기를 다행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그 이전에 1962년에도 공격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약간 미친 것으로 이제 생각되는 독일 화가가 이 작품에다가 잉크병을 던집니다. 다행히 잉크병 뚜껑이 열리지 않아서 이제 큰 사고를 막았지만은 뭐 그래도 그 그림의 흔적이 남았다고 하죠. 이탈리아 화가 오타비오 반니니의 그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비드라는 작품입니다. 다비드라는 이름은 이제 우리에게 다윗이라는 이름이 더 이제 친숙하겠죠. 2007년, 그러니까 이 작품이 미국에 있는 미로키 미술관에 전시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21살의 그 티모시 쿠베라는 청년이 전시되어 있는 이제 그림을 벽에서 떼어내 가지고 수차례 발길질을 합니다. 결국 이 골리앗의 그 두 눈 사이에 테니스공 크기만한 구멍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발길질을 끝내고 신발과 양말을 벗고 전시실에 그 앉아있던 그를 경찰이 체포했었는데요. 정신병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밝혀졌지요. 이제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가 그 그림 속에 골리앗의 얼굴을 보는 순간 참을 수가 없었고, 이제 발길질을 끝나고 난 지금 이제는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 대가로 이제 그는 3년 반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고 $10,000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 미술관에 입장할 때 무슨 정신감정서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림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조각에 대한 좀 테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조각도 그 테러의 대상이었죠. 그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이제 미켈란젤로가 24살 때 만든 작품인데 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름답죠. 뭐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이제 몇 년 뒤에 시차를 두고 두 번째 만났을 때 이제 더 깊은 이제 감동을 좀 느꼈었는데요. 이 작품은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 서명을 남긴 유일한 작품입니다. 좀 그런 얘기가 있죠. 이렇게 이제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이 미켈란젤로 자신이 조각한 것인데 딴 사람 얘기를 뭐 자꾸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그날 밤에 가서 그 성모 마리아의 옷깃에다가 피렌체 사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이제 조각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새겨 넣었는데 나중에 뒤늦게 자신의 그 오만 뭐 이런 것들이 후회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작품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그 예술가의 열전을 쓴 그 조르지오 바사리에 의해서 좀 전해지고 있죠. 미켈란젤로 이야기와 이제 작품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의 시간으로 제가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 5월 21일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 성 베드로 성당 내에 있는 피에타가 망치로 공격을 받습니다. 그 범인은 헝가리 출생의 그 호주 지질학자 라스졸로 토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아래에 보시면은 그 망치로 피에타의 그 성모 마리아의 뒷부분을 좀 치는 장면이 마침 당시 카메라에 좀 잡혔어요. 이 사람은 이제 망치로 성모 마리아의 팔을 내리쳐서 결국은 이제 팔이 떨어져 나가죠. 또 코도 좀 부쉈고요. 또 한쪽 눈도 파헤쳤습니다. 그 당시 이제 50개 이상의 파편이 떨어졌고 그것들을 이제 바티칸에서는 회수를 했었지만은 뭐 그 자리에 있던 관광객들이 가져간 조각도 꽤 많다고 합니다. 글쎄요, 가져가다가 남에게 보여주면 뭐 욕이나 먹지 않았을까요? 그가 범행을 저지르고 한 말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오늘은 내 33번째 생일인데 예수가 죽었을 때와 같은 나이이다. 신의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피에타의 망치질을 한 것이다. 나는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다. 나는 미켈란젤로이다. 이제 나는 죽을 수 있다. 기가 막히죠. 2012년에 이제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나이는 78살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나이까지 세상을 사셨다면 뭐 세상은 또 달라졌을 수도 있죠. 이제 그는 정신병원에 수감되었다가 2년 후 석방과 동시에 바로 호주로 추방을 당합니다. 저도 피에타를 2번 보았습니다만 그 고요함, 뭐 슬픔, 뭐 그런 것들이 피에타가 있는 주변마저 아주 수연하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후세에 전달해야 될 작품들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뭐 양의 동서를 가릴 것이 없이 똑같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입니다.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앞 그 시녀라고 광장에 가면 늘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은 1910년에 설치한 모조품이고요.
실물은 1873년에 피렌체 미술학교의 그 아카데미아 미술관으로 이제 옮겨서 전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작품의 설치를 놓고 뭐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사이가 틀어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예, 이 이야기는 미켈란젤로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그 아카데미아 미술관으로 옮기기 전에 노천에 그냥 그 설치되었을 때 당시의 사진이죠. 이제 보면은 이제 무화과 잎으로 좀 가리고 있죠. 근데 저건 원래는 이제 없었는데 나중에 그 뭐 여왕이라던가 또는 좀 뭐 대중들 앞에 나서야 될 때, 그럴 때를 위해서 이렇게 무화과 잎사귀를 하나 만들어서 걸었다고 하죠. 물론 미켈란젤로가 했던 건 아니고 그 뒤에 있었다는 이제 얘기가 있긴 합니다. 1991년 9월 14일 47살의 그 피에르 카나타라는 남자가 옷 속에 숨겨가지고 온 망치로 다비드의 발을 내려칩니다. 다비드의 그 왼쪽 발, 두 번째 발가락이 부서졌죠. 나중에 좀 복원을 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나타라는 이 남자 역시 정신병을 앓은 적이 있었다고 하죠. 그 나중에 카나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세기 베네치아 화가의 모델이 자신의 그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는 거죠. 그때까지도 여전히 병에서 완치된 것 같진 않지 않습니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로댕에 살아있을 때 총 22점이 제작되었습니다. 1970년 3월 24일 새벽 1시, 인적이 없을 때였죠.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미술관 야외에 전시되어 있던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 공격을 받아 폭파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작품은 로댕이 살아있을 때 설치된 작품으로 가치가 높은 작품이었죠. 이 공격을 주도한 사람들은 현재까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후보로는 당시 정치적 급진 단체였던 웨더맨이라는 그 단체가 이제 지목이 되곤 했었는데, 그러니까 웨더맨은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일기예보관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를 아주 노골적으로 주장하던 단체였죠. 만약 그들이었다면은 이제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정의 저기압, 천둥, 태풍 이런 걸 가져다 준 것만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 생각하는 사람의 그 다리 아래쪽은 이제 날아가 버렸죠. 그리고 작품의 계단은 이제 비틀리고 일그러졌지만 그 상처 입은 채로 이제 보관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생각에 몰두하다가 그 설치되어 있는 다이너마이트를 보지 못하고 두 다리를 잃은 생각하는 사람, 여기에게 좀 위로의 말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작 훼손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자료가 있는데요. 입에 담기 거북한 것들도 많고 또 소개를 하면서도 쏙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기회가 있으면은 또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